자, 128페이지부터 공동소유가 나오는데요.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정리할 게 좀 많죠. 일단 표를 정리해야 되는데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죠.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고, 의의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소유가 공유다. 기타 공동소유죠. 따라서 공유의 원칙적 형태는 뭐가 되냐면 공유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하교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 뭐가 있느냐는 공시법 시간은 되게 종류를 다양하게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만. 교회와 뭐가 있죠? 종종. 조합은 뭐죠? 동업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업자와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소유가 뭐죠? 공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보니까 그 목사님들 그 세금 부과한다 그래서 반발하고 맡기죠. 근데 저는 그게 오늘 저는 처음에는 그 쪼잔하게 그 세금 내지 왜 그러나 그랬는데 그 심각한 문제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 과거에 비자금 세탁하는 수단으로 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에 헌금을 내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안 내니까 헌금 내는 순간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을 헌금을 하고 9억을 돌려받으면 이 9억 원은 뭐가 되는 거죠? 아무런 출처도 없는 비자금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큰 대형 교회들이 이런 비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대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헌금을 세금을 내면 세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세무조사 받고 그러면 교회들이 이제 뭐죠?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니까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2년 유예한다 그러죠. 그죠? 그런 얘기 나와요. 뭐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예해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보면은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유도 좀 그렇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는데요. 만약에 내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근로소득이라면 특근수는 달라. 나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일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심야기도, 새벽기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하고 있으니까 특근수당을 줘야 되고, 특근수당 준 다음에 나는 헌금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다던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노동이냐, 근로냐, 그죠? 근로냐. 그분들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아무튼 교회 종중은 뭐죠? 법인 아닌 사단. 그 다음에 조합의 소형태 동업자는 뭐죠? 조합 이렇게 되는 거죠. 특징들을 보면 요새 막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그죠? 오늘 수시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막 미국, 중국 놈, 일본 놈, 북한 놈들이 이사를 와야 되나 막 생각도 들고. 저는 걱정인데 별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죠? 위에도 걱정 안 해요. 그죠? 그냥 어떤 일종의 그런 거죠.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그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둔감해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전쟁 나면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그죠? 세종도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우선 폭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 나시면 이런 데 있으시면 안 되고 계룡산이나 이런 계룡도 있어서 안 되겠다. 그죠? 여기도 위험한 동네네. 여기도 위험한 동네네. 여기도 안 되겠다. 예? 제일 위험하네. 그죠? 막 관공서 다 모여 있고 막 계룡대는 또 뭐죠? 군대들 다 모여 있고 아우 전염되면 안 되겠죠. 예? 지하철이요? 방공호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제일 안전한 데는 방공호도 좀 위험하고, 주요 시설이 없는 넓은 평야. 그런 데 가서 있어야 안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방공호도 좀 위험하네. 모여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피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어디 가냐 똑같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땅 사야죠. 그잖아요. 땅값이 그냥 막 폭락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그죠? 막 서울 지역에 막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가 오늘 아침에 1억 떨어졌다고요? 그건 이유도 아니죠. 아파트는 그냥 완전 똥값이고, 아파트는 사면 안 되죠. 왜? 폭격만 열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땅값도 똥값이고, 피난 가기 전에 땅값 땅을 사셔야 되고, 사실 때 적어나 많으나 중도금 꽉 치러야 되겠죠. 나중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벌써 꽤 됐죠. 연평도 포교 사건이 있었죠. 연평도 포교 사건이 있어가지고 연평도에 계시는 분들이 못 살겠다. 인천에 오셔가지고 찜질방에 계셨었죠. 기억나시겠죠? 그래가지고 제 주위 사람 중에 하나가 찜질방 가가지고 땅 살려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 살 동네가 아니라는 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왜 찜질방에 있는 거죠? 생존 대책을 마련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땅 사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신앙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연평도는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니까.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참 묘한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는 시도를 안 해봤지만,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요새 연락 안 하는데, 그 양반이 만약에 가서 접촉을 했다면 진짜 반값으로도 후려쳐서 샀을 거야, 얘기죠.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땅값이 뭐가 됐어요? 회복됐고, 부동산 가격이 회복됐으니까 많은 이득이 생길 수가 있죠. 좀 치사한 얘기지만, 그래서, 전쟁이 나시면 기회다. 그렇죠? 기회다 생각하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땅을 사셔서, 등기까지 할 여력은 없잖아요. 그죠? 중도금까지 꼭 치르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 드린 말씀입니다. 특징을 보면, 공유 물론 지분이 있죠? 합유도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고,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다. 그래서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물론 상속이 되는데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또 이러한 공동 소유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합유는 뭐죠?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총유는 아예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하고 상속하고 분할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인데,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단독으로 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행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처분과 변경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러한 모든 사항을 총유는 무엇을 통해서 하죠?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이 박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공유 지분의 성질이죠.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진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다. 따라서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 청구나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요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물론 저당권을 공유 지분에 설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다는 말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저당권은 목적물 어떻게 해요? 전부에 설정이 되죠. 왜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따라서 분할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런 얘기잖아요. 한 필지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인데 갑의 지분에다 저당권 설정하면 이 저당권은 토지 어디에 설정이 돼요? 전부에 설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진 갑, 여기까진 을 이렇게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이 저당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전체에 대속 남아있고 분할로부터 뭘 받지 않게 돼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일단 사례 4가지를 검토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사례. 토지가 있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병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내보내는 것은 보존행위고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니까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요? 2분의 1만 하게 된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최근에는 두 번째 걸 잘 냅니다. 토지가 있고 갑과 을이 공유하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라는 말은 과반수를 못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갑의 요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아니면 갑이 2분의 1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갑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든 일부를 점유하고 있든 을의 지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만요? 2분의 1만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도 중요하죠. 토지가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란 말은 갑이 지분이 뭐가 넘었어요? 과반수가 넘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요 토지를 전부든 일부든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면 나 혼자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뭐죠? 일단은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부당이득 반환만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의리갑에게 뭐죠? 청구할 수가 있을 뿐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현재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물론 병의 점유가 불법한 점유라면 을도 단독으로 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이용행위고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1하면 갑은 단독으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병은 적법한 점유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요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차임은 부당이득이지만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돌려줄 돈이죠. 그죠? 따라서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이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갑이 병에게 전세를 줬어요. 월세는 안 받고 뭐만 받았어요? 보증금만 받았겠죠? 그럼 을은 갑에게도 청구하지 못하고 병에게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이게 부당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죠?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분할하지 못한다.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요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은 자유롭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고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는 말 속에서 분할 방법도 아무나 한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협의 분할이가라고 하고요. 만약에 단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하게 됩니까?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이면 교환,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은 뭐죠? 매매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협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이라는 말은 공유자 간에 뭐가 발생하게 돼요?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상 분할도 물론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법원은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면 재판상 분할에 의한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다 했네요. 이게 또 한 문제짜리죠. 16번입니다. 128페이지죠. 16번.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유가 되고 X 합유죠.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는 총유가 된다. 뒤에는 맺지만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공유자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죠. 3번 합유자의 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할 수 있다. X죠.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죠. 4번 총유도 합유나 공유가 같이 지분권을 가지나 X입니다.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5번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가 침해가 있을 때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이러한 침해 행위는 보존 행위로서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어디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합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 합의물의 분할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불가능한 거죠. 2번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합의물을 변경하면은 합유주의본의 과반수를 결정한다. X죠.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뭐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3번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X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요. 4번 건물의 구분 소유에 의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공유물에 대한 것과 같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구분 소유가 나오면 집합 건물이죠. 공유로 추정된다는 말은 뭐예요? 공용 부분이죠.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공유자는 한 개의 물건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반한다. X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뭐죠? 일부라는 말은 그 물건에 뭐가요? 한 개의 소유권만 있는 거죠. 다만 그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일물일권주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일물일권주에 부합합니다. 15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비법인 사단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사원청의 결의. 특히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1번은 뭐죠? X죠. 2번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한 침해하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계속 나오는데 실사례는 이거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제3자는 공유자 1인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피고로 할 수 없다. X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 시험범위 아니고요. 4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합유물은 뭐 할 수 없어요?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X죠.
5번 공유자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의 그 지분이 흡수되죠. 이걸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그 지분은 국가에 기속한다는 지분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다음은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에 따를 때 틀린 것은 주택법에 의해 설치된 재건축 조합도 대표적인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죠. 법인 아닌 사단이 뭐죠? 조직과 체계는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 해가지고 뭐 재건축 조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노동조합 이런 것들은 조합이 아니라 뭐죠?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따라서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건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가 건물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반드시 뭐죠?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2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요거죠. 갑과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공유자 을은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죠. 따라서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맞죠? 이유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 4번 등기부를 위조하여 등기비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하여 그러면 이것도 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 똑같은 거죠.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 1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먼저 맞는 질문이죠. 5번 총유재산입니다.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 결의. 무엇도요?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 결의. 따라서 총유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송은 총유재산은 보존행위이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의 결의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죠.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2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뭐 다 반복적이죠. 2번이 답이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뭐죠?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도 다른 공유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2번 부동산의 공유자가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매매 아니면 교환이니까 공유자 간에 뭐가 발생하죠? 담보 책임이 발생하므로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5점.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언제만 할 수 있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죠. 따라서 4번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도 맞죠.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뭐죠? 현물 분할입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21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요. 3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4번 당사자 간의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인데 이것까지 나올까 싶었는데요.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공식 버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공유 지분을 처분 금지하는 특약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하면 되죠. 근데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아예 뭐가 없어요?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3자에게 뭐 할 방법은 없어요? 대항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4번 당사자가 안에는 처분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특약을 등기해야 한다. X. 뭐 할 수 없죠? 등기할 수 없다.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5번 처분 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뭐죠? 2분의 1이니까 뭘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겠죠. 기억. 제3자 병이 A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때 요거네요. 병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병에 대해 A 토지 전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반환은 전부에 대해서 하지만 손해배상은 뭐죠? 2분의 1만 하네요. 니은번 갑이 을의 동의를 얻지 않냐고 A2 일부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면 이거는 뭐죠? 처분이죠. 처분은 뭐죠? 전원의 동의하니까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제3자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차임 연체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갑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문제집들의 문제들이 좀 혼선이 발생하게 되는데 임대하는 것도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또 임차인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다 뭐죠? 이용행위죠. 따라서 이것은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서 뭘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해제와 해지는 부정적인 것입니까?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걸 배우죠. 따라서 해지권의 행사는 뭘 해야 되냐면 전원이 해야 돼. 다시 말해 이렇게 됩니다. 자, 임대를 했어요. 여기서 볼까요? 지금 갑의 단독으로 임대했어요. 지분이 3분의 2죠.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 과반수 할 수 있고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뭐죠? 3분의 2니까 갑이 단독으로 해지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권 행사는 뭐예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므로 결정은 갑이 혼자 하더라도 갑과 을이 함께 임대차 계약을 뭘 해야 돼? 해지를 해야 돼. 이해됐죠? 정확히 기억하자고 그러죠? 다시 한번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지만 해지권에 발생했을 때 그 해지권 행사는 전원에서 뭐요? 전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문제집도 보니까 그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계약법을 공부하게 되면 막 이상해져요. 이상해지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결국은 요거는 뭐가 돼요? X긴 한데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다. 왜요? 과반수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전원이 해야 되니까. 그죠? 해지할지 안 할지는 뭐예요?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해지권의 행사는 뭐죠? 전원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지할 수 없다 그죠? 맞는 질문이죠. 그죠? 맞는 질문이죠. 죄송합니다. 리얼번. 갑이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요거죠. 그죠? 요거.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도 뭐요? 청구하는 거 가능하니까. 만일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갑의 지분비례 상당한 면적 범위 내에 해당한 때에는 을은 전에 A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지분 상환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X. 어차피 을의 지분도 뭐죠? 토지 전체에 있는 거죠. 미음번 갑만이 A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A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가 됩니다. 답은 1번이죠. 2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에요. 무효입니다. 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으니까. 항상 우리 민법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 특약이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뭐예요? 무효인 것이죠. 무효인 것이니까 공유지분의 특별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가바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누구죠? 병이죠. 그죠? 뭐 일부든 전부든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뭐죠? 사용 수익을 허락받으면 임차인을 말하고요.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 그러면 이 소수 지분권자라는 말은 얘네들이에요.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를 소수 지분권자라고 해요. 차이가 있죠. 그죠? 가반수면은 뭐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용 계량을. 그죠? 근데 가반수가 미달되면 뭐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뭐 2% 3%가 아니라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들을 말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소수 지분권자 누구죠? 갑과 여기죠. 2분의 1. 얘네들이 뭐예요? 소수 지분권자예요. 보자고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범위를 초과해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거겠죠, 그죠? 전부도 일부 따가지 않아요. 다른 소수 지분권자 누구죠? 을도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 하면 누굴 생각하시라고요? 2분의 1.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을 생각하시 접근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답은 3번. 2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가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이용 계량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오, 맞는 지문이죠. 2번은 반복적이고요. 3번 공유 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 명의로 고쳐 자기 지분권의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 각 2분의 1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지분권자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지분 가반수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그의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 을도 갑에게 점유 배제 청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뭐 읽어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넘겨보시면 25번입니다. 갑과 을은 엑소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는 걸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갑과 을 대내적으로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이 뭐예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요.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등장인물이 갑과 을만 등장했으면 얘네 땅은 뭐죠? 별개의 땅인 거예요. 등장인물이 제3자가 존재하면 얘네 땅은 갑과 을이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따로따로 뭐예요? 분리소유.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공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5. 왜냐하면 갑과 을끼리는 따로따로 뭐예요? 분리된 토지니까.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갑과 을은 따로따로 뭐예요?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남 땅인 거예요. 그죠?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 병의 방해. 제3자가 등장했습니다. 얘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유죠. 그러니까 갑과 을 모두 전부에 대해서 반환이나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병의 방해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뭐죠? 공유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지들끼리는 뭐예요? 따로따로 소유.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공유. 그래서 지들끼리만 나왔으면 뭐예요? 별도의 토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제3자가 나오면 뭐죠? 공유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정이 나왔어요. 얘도 공유인 거죠. 정의돼. 정의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정사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에 대해서는 그냥 뭐예요? 공유니까.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의 건물을 신축해 소유했어요. 등장인물은 갑과 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얘네는 갑은 지 땅에다 지 건물 진 거죠.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모두가 뭐예요? 갑이었죠.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니까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지들끼리는 뭐예요? 분리된 토지, 별개의 토지입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6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랍니까? 재판상 분할을 합니다. 3번 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는 안 해주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이행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더 이상 공유물 분할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뭐가 됐어요? 분할이 된 거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4번 불분할 특약은 가능한데 몇 년을 넘지 못하죠? 5년을 넘지 못하고요. 5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요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 분리할 수 없거나 과대한 비용이 드는 게 명백하죠. 그래서 뭐죠? 부합물이고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 분리할 수 있죠.
에어컨 기사한테 전화하면 금방 뜨주잖아요. 따라서 뭐가 아니죠? 부합되지 않았고요. 3번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니까 수목의 소유권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증축됐어요.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합이 됩니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죠? 기억나시죠? 그죠? 부동산 간의 부합도 뭐가 돼요? 인정이 되므로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4번 임차인 건물의 그 권한에 의하여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요. 부합되지 않죠? 1층은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 2층은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누구 거죠? 경작자 거가 되죠. 28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1번이 답인데 다른 질문부터 볼게요. 2번부터 볼게요. 2번 합의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이죠. 3번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 합의로 귀속됩니다. 왜요?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4번 포기는 법률행위죠. 단독행위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합의 주민의 포기는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조합체 해산을 위해 합의는 종료한다. 맞죠? 그러면 1번이 답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했냐면 1번 여기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도 1번이 답인 줄 알아야 되고 1번 추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의 경우에 공유자 한 사람이 전체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전체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자긴 지분 범위에 대해서는 그 등기가 유효해요. 공유는. 합의는 달라요. 합의는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번 합의 재산에 관하여 합의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이다. X. 유효한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물론 이 판례를 공부하지 못했더라도 1번은 뭐 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9번입니다. 갑을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과 병이 4분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설문 중 오는 것은 1번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고 2번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갑은 단도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갑의 지분은 뭐예요? 2분의 1. 갑한수를 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결정할 수도 없고요. 또 해지도 뭐예요? 전원이 해야 됩니다. 3번 정의 건물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은 단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입니다. 4번 을병이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이행을 지체한 때는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을병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넘겨주셔서 5번 갑은 건물을 제3자에게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X죠. 갑은 지분이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 과반수를 넘지 않았죠. 그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30번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산끼리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2번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기억하면 되고 3번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 형태 등이 건축 허가의 내용과 사회 통로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원시 듣자는 건물의 양도인이다. X죠. 원래는 새로 지어지는 게 부합하는데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양도인 거가 아니라 양수인의 구분 소유가 인정되겠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부합물은 저당 권력이 미칩니다. 경매 목조물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5번도 뭐죠? 반복적이죠. 31번입니다. 1번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 거고 2번 선박에 부착된 나침반과 쌍안경 분리할 수 있죠.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부합물이 아니고 3번 건물 임차인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의 내부벽 및 내부 천장에 부착시킨 장식 석재와 합판 부합된 거죠? 누구 거죠? 임대인 거니까 임차의 소유에 기속한다. X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주유소 지하 매설된 유로 저장 탱크는 뭐죠? 부합물이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도 부동산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